조합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조합원들 몰래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는 일이 있다. 이거 사실이라면 참 큰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조합장의 권한과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경제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율 조작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해당 농협 관계자들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농협 중앙회나 상급기관의 조사는 없었습니까? 물론 제보한 이 감사도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2번이나 감사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회 측은 금리 문제는 조합의 자율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농협중앙회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합장과 농협들도 많습니다. 충청북도 괴산 불정농협의 남무현 조합장이 운영 공개 회의에서 한 해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뻔히 고놓고선 좋은 거 갖고 살아갔는데 이 약을 해놨더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진짜 농협을 욕을 했어요. 왜 장사꾼 편에 서서 그 장사를 하느냐. 지점이 자주 못 나가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맞네. 제 책임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직원을 못 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이건. 알겠습니다. 예. 야단만 맞던 조합장.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투명성 좋지. 활동력 좋고. 농민이 농사진 거 다 농협에 그 저온 저장고에다가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일부는 좀 했잖아요. 받아들여서 저장을 시켰다가 높은 가격 받고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그게 노력하는 게 전 조합장님하고는 다르죠. 남 조합장은 관용차가 없습니다. 공무를 볼 때도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조합장 전용 법인카드도 없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결산 자료는 농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재무제표 줘봐야 이해하는 조합원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알기 쉽게 조합원 수준에 맞춰서 결산서 맞추면 되고 예산서도 조합원이 알기 쉽게 예산서 맞추면 되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재미가 있어야 농협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모르는 애도 되게 참여를 해요. 조합원 박형백 씨는 농협의 업무 추진비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는 언제든지 공개됩니다. 5만 원을 써도 사용 내역과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는 행사 사진까지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일단 조합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졌어요.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 그리고 이제 보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데 이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나름 일하고 있구나. 조합원들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믿게 되는 거죠.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조합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 취임한 농민 출신의 조합장. 투명한 운영 공개뿐 아니라 경제 사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년 전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든 농산물 유통센터. 저장고는 농민 개개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것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농협 측이 대신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합원 개개인한테는 상당한 이득이죠. 여기에 오면 쥐새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안정적인 온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그 미질이나 콩이 이렇게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 좋겠죠. 남조합장의 취임 이후 조합원 대출이나 예금을 통해 수익을 얻는 신용사업보다 농업 지원과 관련된 경제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사업의 수익이 신용사업의 수익을 추월했습니다. (10년째) 복숭아 농사를 지어온 박형백 씨. 박 씨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새삼 농협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조합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역농업의 틀이 조금 바뀐다는 거죠. 아마 여기도 불정조합에서 과수를 그만큼 신경 안 썼으면
사람들이 과수가 이렇게 많이 안 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과수 농가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 하나는 저는 그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 농협은 지역 농업을 고민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는 워낙 저희들 협동조합을 옛날에 모임을 연구 모임을 가지면서 중심에 세운 게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이 아니면 농협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난 2004년 높은 대출금리와 임직원의 고액 연봉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협개혁운동. 불정 농협의 변화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협동조합 연구 모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농협에 이용하면서 불만사항이라든지 뭐 고쳐야 되고 그런 문제점 같은 거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 공부하는데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공부한다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모인 거죠. 조합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경제사업 확대는 당시 공부 모임에서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결국 농협의 변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협동조합의 7원칙 중에서 그 5번째로 강조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얼만큼 내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농업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진 그런 조합원들, 임원들,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조합은 바뀌고 발전을 하거든요.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을 만들려는 조합장과 농협의 일을 내일처럼 고민하는 조합원. 불정 농협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로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이제 주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런 조합원들을 중에서 이제 충분히 학습되고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원으로 가고 그 중에서 단련된 사람들이 이제 이사회로 가는. 그래서 이제 좀 우리는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하게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인카드도 관용차도 없는 조합장. 참 인상적인데 무엇보다도 농협개혁을 위해선 조합원들이 바뀌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불정 농협의 한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관심도 생기고 공부도 하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조합이 내 것이고 운영에 스스로 참여해야 된다는 조합원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교육도 효과를 발휘하고 견제기구도 제 기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합장 권한에 대한 견제와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인사권과 경영권은 상임이사가 갖고 비상임 조합장이 대표권과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현 농협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2,500원 이상의 농협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두도록 했지만 이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윤기 PD 수고했습니다. 농협의 금품 선거와 조합장 비리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를 벗고 금품 선거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조합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2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단위 농협 200여 곳이 10년 이상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이래서야 토착 비리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18일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농협과 조합장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 추정 60분이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후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추정 60분은 이민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취업 비자도 받지 않은 채 캐나다에 입국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들의 얘기를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해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은 방송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협조로 문제 현지 브로커를 검거했으며 강제 출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추정 60분에 전해왔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은 노동 승인과 비자 취득은 입국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민 희망자들은 입국 후에 절차를 진행하라는 알선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해왔습니다.
취업 비자도 받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떠나는 무모한 행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